그래서 25번은 영심이 패션의 외상 매출금 중 440만 원을 현금으로 뭐 했죠? 회수했죠. 그래서 차변의 현금 440, 대변의 외상 매출금 440. 어디요? 영심이. 그 다음에 26번 보시면 현금 시제라고 있죠. 요 현금 시제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돼요. 현금 시제를 현금 잔액이라 그래요. 그래서 시제의 뜻이 잔액 얘기하는 겁니다. 뭐 얘기한다고요? 잔액. 그거를 이제 시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현금 시제를 확인한 결과 장부 잔액보다 현금 잔고가 얼마 부족해요? 30만 원이 부족하죠? 그러면 부족하면은 늘어요, 줄어요? 줄죠. 그래서 대변의 현금 얼마요? 30. 근데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죠. 모르는 돈 뭐라 그래요? 현금 과부족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현금 과부족. 그 다음에 27번은 나중에 또 배우시는데요. 27번 보시면 위에 현금 부족분을 결산 시까지 원인을 찾았대요? 못 찾았대요? 못 찾았대요. 그래서 이 현금 과부족은 결산 시에 잡이익 아니면 잡손실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27번 위에 현금 부족분을 결산 시까지 찾았다고요? 못 찾았다고요? 못 찾았죠. 그러면은 차변의 잡손실이에요. 왜 손실이냐면 26번 문제 보시면 거기에 부족이라고 써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부족. 예, 부족하다는 얘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래서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다.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과부족. 그래서 현금 과부족이 있어서 이익 난 거다, 손해 본 거다, 손해 본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현금이 30만 원 부족했었잖아요. 그래서 현금 과부족 처리했고 그 다음에 찾았다고요? 못 찾았다고요? 못 찾았죠. 못 찾았을 때는 이제 이익이냐 손해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손해예요. 왜냐면 현금이 많았으니까 부족했으니까 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8번 보시면은요 10월분 종업원의 급여를 다음과 같이 뭘로 줬어요? 현금으로 지급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생산직 뭐라 그랬죠? 예, 급여라 그랬어요. 아, 그 임금이라 그랬어요. 생산직은 뭐라 그랬어요? 임금. 그래서 1200. 그다음에 관리직은 뭐라 그랬죠? 급여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급여. 그래서 600. 그다음에 우리 월급 줄 때 못 띄죠? 세금 떼요. 못 떼요? 세금 떼요. 그래서 세금 떼는 거 뭐라 그래요? 네, 예수금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예수금. 그래서 요거 180개 풀고 나면 요 부분은 좀 풀릴 거예요. 월급 주는 거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줬대요? 현금 1771만 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29번부터 34번까지는 메인 매출 전표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일반 전표하고 메인 매출 전표하고 섞여 있습니다. 뭐 되어 있다고요?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저하고 29번부터 저기 32번까지는 같이 풀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부터 몇 번까지요? 29번부터 32번까지는 같이 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맞추시려면 요거 맞추시려면 일단 요거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불공. 뭐 기억하라 그랬어요? 불공 외우라고 했었죠. 그래서 불공은 접대비, 그 다음에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몇 cc 제외라고요? 1000cc 이하 제외, 경차 제외, 면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뭐요? 세금 계산서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었죠. 그 다음에 29번 보시면 추석을 맞이하여 거래처에게 선물할, 거래처에다 밑줄 치세요. 무슨 처요? 거래처. 우리 거래처한테 주면 접대비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접대비 있죠? 그 다음에 거기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요렇게 써 있어요. 세금계산서라고. 뭐라고 써 있어요? 세금계산서. 그러면 접대비의 세금계산서니까 불공이 되는 겁니다. 뭐가 된다고요? 불공. 그리고 원래는 날짜를 써야 되는데 지금 그 문제엔 날짜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번호로 쓸게요. 그래서 29번 매 입에 뭐라고요? 불공이에요. 뭐라고요? 불공. 그 다음에 거래처가 엘칸토. 그 다음에 전자는 부예요. 옛날 거라 전자라고 안 써 있을 거예요. 다 그냥 세금계산서라고만 써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루 잡으라고요? 부루 잡으라고요? 부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거기 비고 좀 잠깐 봐주세요. 비고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매출 처용. 무슨 처용이라고 써 있어요? 매출 처용. 그러면 몇 번대라 그랬죠? 800번대예요. 몇 번대라고요? 800번대. 그래서 800번대 접대비. 그 다음에 하나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제가 이 얘기 앞으로 여러 번 할 건데요. 불공은 합친다 나눈다? 합친다. 그래서 370만 원에 37만 원을 뭐 하셔야 돼요? 합치셔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합쳐야 돼요. 합치면 407만 원. 그 다음에 돈은 뭘로 줬다? 현금 줬다. 일단 적으세요.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불공 잘 외우세요. 왜냐면 세금계산서 나오면 요거를 숙지하고 있으셔야 맞추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없는 거는 과세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과세. 그리고 이제 앞으로 분계 푸실 때 요 불공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불공의 뜻이 뭐냐면 매입세액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잖아요. 그래서 부가세가 나오면 안 돼요. 분계에. 그 다음에
분기할 때에 그래서 부가세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처리되는 금액에다가 뭐 해 주셔야 된다고요? 합쳐 주셔야 돼요. 그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0번 보시면 예빈 상사에 거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제작을 의뢰. 뭐를 의뢰요? 제작을 의뢰. 그래서 우리가 의뢰한다는 뜻은 만들어 달라는 뜻이에요. 맞죠? 뭐 해달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걸 뭐라 그러냐면 외주 가공비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외주 가공비. 요거는 좀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 업체한테 맡기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외주 가공비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30번 첫 번째 줄 끝쪽에 세금 계산서. 우리 세금 계산서 나오면 뭐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불공 기억하라 그랬죠. 불공에 왜 그 제작을 의뢰하는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으면은 과세예요. 그래서 매입의 과세.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나오면 누구만 기억하시라고요? 불공만. 그래서 불공이 있으면 불공이고 없으면은 무조건 과세입니다라고 풀 거예요. 이 방식으로. 제가 다른 방법 여러 가지 썼는데 이게 가장 오래 가시더라고요. 기억이. 그 다음에 이제 분개해야죠. 그래서 외부 업체한테 맡기는 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 어디에요? 예빈. 그 다음에 외부 업체한테 맡기는 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외주 가공비예요. 근데 500번대예요. 왜 그러냐면 왜 500번대냐면 우리는 시험 볼 때 무슨 회사라고요? 예, 제조회사예요. 그러면 제조회사에서 외부에 맡길 수 있죠. 근데 외부에 맡기는 건 공장 일이에요, 사무실 일이에요? 공장 일이죠. 그래서 500번대 외주 가공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냐면 600 나와요. 그 다음에 세금은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합니다. 매입을 뭐라 그래요? 부가세 대급금 몇 프로 낸다고요? 10%. 그래서 60만원. 그 다음에 거기 안에 보시면 요렇게 쓰여 있어요. 어떻게 쓰여 있냐면 수표 발행했대요. 뭘로 발행하셨대요? 수표 발행. 그럼 우리 수표 발행하면은 무슨 예금이라 그랬죠? 당좌 예금. 그 다음에 차변하고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660 정리하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외부 업체한테 맡기는 거 제작 의뢰하면 뭐라고요? 외주 가공비. 그 다음에 31번은 일단 밑줄 먼저 요거 문제를 조금만 바꿀게요. 옛날 문제라. 어떻게 바꾸시냐면 거기에 세금 계산서라고 있을 거예요. 그 앞에다가 요 세 글자만 적어주세요. 영세율이라고. 그래서 31번 문제를 조금만 바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옛날 문제라 그래요. 요즘에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라고 주는데 예전에는 그냥 세금 계산서만 줄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게 무슨 세금 계산서다? 영세율 세금 계산서다. 그 다음에 우리 영세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네 가지. 그래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을 영어로 로컬 LC, 그 다음에 구매 확인서 중에 몇 개만 나오시면 된다고요? 하나만. 그래서 거기 하나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영세율 세금 계산서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풀게요. 일단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문제 푸시면서 이제 뭐를 배우셔야 되냐면 그 문제마다 뭐 나오면 뭐 이런 식으로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패턴을 시험 볼 때까지 좀 익혀 주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31번은 결론은 매출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영세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영세. 그 다음에 보실게 거래처 무슨 무역이요? 대신 무역. 그 다음에 전자는 뭐예요? 부예요. 옛날 거라.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뭐 팔았다라고 되어 있냐면 수출용 의류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출용 의류. 이거 그냥 제품으로 볼게요. 뭘로 볼 거예요? 제품. 그래서 우리가 제품 팔면 무슨 매출이라 그랬죠? 제품 매출이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제품 매출. 얼마치 팔았냐면 2천만 원. 그 다음에 차변에 거기 결제 방법 보시면 뭘로 받았다라고 되어 계세요? 현금 받았대요. 그래서 현금으로 얼마 받은 거예요? 2천 받은 거예요.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32번까지만 같이 풀고 그 다음 거 두 개는 또 시간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32번은 저기에다 밑줄 쳐주세요. 컴퓨터. 우리 컴퓨터 다들 아시겠지만 몇 년 이상 쓰죠? 1년 이상 써요. 그래서 우리 1년 이상 쓰는 걸 뭐라 그래요? 비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품 관련된 분계 문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불공 외웠죠? 불공 외울 때 컴퓨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으면 뭐라고요? 과세예요. 뭐라고요? 과세. 그래서 매입의 과세. 그 다음에 거래처는 세기전자. 그래서 세기전자. 그 다음에 전자는 열하고요, 부라고요? 부예요. 옛날 문제라 다. 그 다음에 우리 컴퓨터 몇 년 이상 사용하신다고요? 1년 이상. 1년 이상 쓰는 거 뭐라고요? 비품. 뭐요? 비품.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얼마 주고 샀어요? 300 주고 샀어요. 얼마 주고 샀어요? 300. 그 다음에 세금은 몇 프로라고요? 10%예요. 그러면 300이 10%니까 얼마예요? 30. 그 다음에 대금은 현금으로 얼마 드렸대요? 현금으로 100만원 드렸대요. 얼마 드렸대요? 100만원. 다음에 잔액은 외상으로 하셨대요. 그러면 이거 컴퓨터 팔려고 사는 거예요? 쓰려고 사는 거예요? 쓰려고.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 맞을까요? 아니면 미지급금이 맞을까요? 네, 미지급금이 맞죠. 그래서 미지급금 230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정리하시고 그리고 사이사이에 계속 시간 드릴 테니까 못 적으신 거 있으시면 사이사이에 또 적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지금부터 이제 33번을 풀 거예요. 근데 팁을 하나 드릴 테니까 그거 듣고 푸세요. 우리 매출할 때 매출세액을 부가가치세 예수금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부가가치세 예수금.
그 다음에 매입할 때 세액을 부가가치세 대급금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부가가치세 대급금. 그래서 요거 참고하셔서 33번 풀어보세요. 시간은 2분 드릴게요. 넉넉하게 풀어보세요. 그다음에 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세금 계산서. 그래서 세금 계산서 나오면 뭐 생각만 하시라고요? 불공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우리 불공 외울 때 제품 파는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매출의 과세가 되는 겁니다. 뭐가 된다고요? 매출의 과세. 그 다음에 거래처는 동명 패션. 그래서 항상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날짜 쓰고, 그 다음에 저거 유형 쓰고, 그 다음에 거래처 쓰고. 요 문제는 부예요, 여예요? 부죠. 왜냐면 옛날 거라. 옛날엔 전자세금 계산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다음에 뭐 팔았나 봤더니 제품 팔았대요. 뭐 팔았대요? 제품. 그래서 제품 팔았다. 무슨 매출? 제품 매출. 무슨 매출이요? 제품 매출. 그 다음에 얼마치 팔았나 봤더니 1300만 원어치 팔았어요. 얼마치 팔았어요? 1300. 그 다음에 우리 세금 몇 프로 내신다 그랬죠? 10% 냅니다. 그 다음에 매출할 때 부가세를 부가세 예수금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부가세 예수금. 10%니까 130.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결제 방법에 보시면 동전 발행 약속어음 어음 받은 거예요. 뭐 받은 거예요? 어음 받은 거예요. 받으면 무슨 어음이라 그랬죠? 받을 어음이라 그랬어요. 무슨 어음이요? 받을 어음. 주면은요? 지급어음. 근데 지금은 물건 팔았으니까 받아야 되는데 어음으로 무려 얼마 받으셨어요? 100만 원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잔액은 외상으로 했대요.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되죠? 같아야 되죠. 그래서 1330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정리 못하신 분들 정리하시고, 정리 다 하신 분들은 몇 번 또 풀어보세요. 34번 풀어보세요.
그다음에 34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4번 보시면은요. 거래처 한 명 섬유주에서 원재료를 구입하고 다음과 같은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입의 과세. 왜냐면 우리 외운 거에 불공 외울 때 원재료 사는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 다음에 차변의 원재료 얼마치 사셨어요? 9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90. 그 다음에 대변에 돈 줬어요? 외상으로 했어요? 외상으로 했죠. 외상 매입금 990.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35번부터 40번까지 일반 전표입니다. 제가 일반 전표라고 적어드리면 분계만 하시면 돼요. 뭐만 하면 돼요? 분계만. 5분 후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30 몇 번이요? 5번 보시면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 가운데에 받으러음. 그 다음에 첫 번째 줄 끝쪽에 뭐요? 할인. 그래서 우리 어음 할인이나 무슨 거래요? 매각 거래 둘 중에 하나만 나오면 돼요. 둘 다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 나오면 매출 채권 무슨 손실? 처분 손실. 요거 맞추려고 우리 그 쪽지 시험 봤을 때 기억하시라고 했었죠. 그래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얼마예요? 70만 원이요. 얼마요? 70. 그 다음에 대변에 원래 어음은 5천만 원짜리였어요. 무슨 물산이요? 전흥 물산.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은 무슨 예금으로 받으셨대요? 당좌 예금으로 받으셨대요. 4,930. 그 다음에 36번은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편인데 요것도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전기. 우리 전기가 언제라 그랬죠? 작년이라 그랬죠. 그래서 전기에 대손 나오면 요것도 외우셔야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에 대손 나오면 무조건 대손 충당금이에요. 그러니까 지문에 전기에 대손 나오면 무조건 뭘로 처리하시라고요?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쉬운 거 먼저 하세요. 전기의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하였던 외상 매출금 중 일부인 73만 원을 회수했대요. 회수했으면 돈 받는 거죠. 또 돈을 받았는데 어디로 받았나 봤더니 무슨 예금으로 입금되었대요? 보통 예금. 무슨 예금이요? 보통 예금. 보통 예금으로 얼마가 들어온 거예요? 73만 원. 그리고 무조건 대손 충당금이에요. 전기에 뭐 나오면은요? 네, 대손 나오면. 그래서 73만 원. 그리고 제가 요 옆에다가 요렇게 쓸 거예요. 어떻게 쓸 거냐면 외상 매출금. 일단 적으세요. 또 설명할게요. 제가 분계 풀면서 해드릴 거는 분계 답 알려드리고 왜 그런지 설명드리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분계도 그렇고 이론도 그렇고 시간 내셔서 조금씩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잠시만 보세요.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쓰는데 분계만 맞았다 그래서 맞은 게 아니에요. 모두 맞아야 돼요. 프로그램의 입력도 맞아야 돼요. 그래서 입력하실 때 여기에다가 대손이라고 치면 대손이 하나 나와요? 여러 개 나와요? 여러 개 나와요. 그래서 여기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옆에다 외상매출금이라고 쓴 이유는 요거 선택하란 얘기예요.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외상매출금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옆에다가 계정 과목을 쓰면 아 요거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은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단기 보유 목적. 단기면 길게 갖고 있는 거예요? 짧게 갖고 있는 거예요? 짧게 갖고 있는 거예요. 짧게 갖고 있는 주식을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합니다. 뭐라 그래요? 단기 매매증권. 그래서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요. 700만 원짜리를 790에 판 거예요. 얼마에 판 거예요? 790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차변에 현찰로 790 받았대요. 얼마 받았대요? 790. 790이 어떻게 나오냐면 1000주잖아요. 그 다음에 한 주당 얼마에 파셨대요? 7,900원에 팔았다라고 거기 되어 있죠. 그래서 1000주에다 7,900원 곱하면 얼마 나와요? 790 나와요. 그 다음에 보실 게 단기 매매 증권은 얼마짜리 팔았다고요? 700짜리 팔았어요. 얼마짜리요? 700.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700짜리를 얼마에 팔았네? 790에 팔았네. 이익 났다, 손해 났다? 이익 났다. 그거를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처분 이익. 일단 쓰세요.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700짜리를 790에 팔았네. 이익 난 거예요? 손해 본 거예요? 이익 난 거예요. 얼마 이익 났다? 90만 원. 그러니까 분계도 잘해야 되지만 초반에는 이 연습도 좀 도움이 됩니다. 분계하고 그 다음에 내용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연습 하시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 다음에 38번. 38번은 아까부터 계속 푸는 비슷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영업부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할 중형 승용차를 대우자동차에서 구입하기로 했어요. 근데 계약금 현금으로 줬죠? 그러면 뭐 먼저 하세요? 일단 현금 먼저 하세요. 그래서 대변에 현금 얼마 줬어요? 15만 원. 근데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이게 키포인트예요. 뭐냐면 구입하기로 했죠. 그러면 아직 자동차는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못 받았으니까 뭘로 처리해요? 선급금. 왜냐면 돈만 먼저 뭐 했죠? 줬죠. 그래서 우리 먼저 준 거 뭐라 그래요? 선급금. 누구한테 먼저 줬어요? 대우 자동차. 그 다음에 먼저 받으면 뭐라고요? 예, 선수금이에요, 그때는. 그래서 선급금, 선수금 언제 처리하시는지 그런 것들도 좀 봐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39번. 한국 호텔에서 거래처 구매 담당자들을 뭐 하셨대요? 초청하셨대요. 그래서 초청해서 신제품 설명회를 갖고 밥을 먹였습니다. 근데 뭘로 먹였죠? 카드로 먹였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차변에 거래처 구매 담당자잖아요. 800번대 접대비. 우리 거래처 위에서 주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접대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800번대 접대비 처리하시고 금액은 100 얼마요? 50. 그 다음에 돈 줬어요? 카드로 했어요? 카드로 했죠. 카드는 뭐라고요? 네, 외상이에요. 뭐라고요? 외상.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죠. 미지 급금 150. 무슨 카드? 국민 카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40번. 우리 좋은 일에 돈 쓰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그 문제도 좋은 일에 돈 쓰신 겁니다. 우리 좋은 일에 돈 쓰는 걸 기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금 처리하시면 돼요? 기부금. 얼마요? 30만 원. 그 다음에 돈을 드렸는데 뭘로 드렸대요? 현금으로 드렸대요. 얼마 드렸대요? 30만 원. 끝.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11시 35분에 또 다음 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